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들어온다고 했을 때 누가 뒤에서 제일 좋아했을까? 제가 예상해 보건데 황교안일 것 같아요. 황교안이 뒤에서 쾌재를 불었을 것 같아. 아싸! 이제 나 욕 안 먹는다. 욕 덜 먹는다. 황교안이 사고 치면 안철수가 사고 쳐가지고 묻어주고, 안철수가 사고를 치면 황교안이 또 하나 사고 쳐갖고 묻어주고, 서로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진짜 뉴스를 보다가 빵 터진 게 뭐냐면, 이 민중당에서 3년 동안 주황색을 당색으로 썼대요. 국민당을 이제 주황색으로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당에서 항의를 한 거야. 주황색은 우리 거라고. 이거 안철수가 가로챈 거다. 그러면서 이제 민중당에서 안철수한테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항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면담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주황색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렌지색입니다. 네, 주황색을 영어로 하면 오렌지잖아. 오렌지. 오렌지 아니에요. 그럼 뭘로 어떻게 표현하겠다고. 네, 진짜 얘네 진짜 너무 양아치인 것 같아. 네, 자한당도 거기에 질세라 자기들 당색을 이번에 대통합신당 만들면서 밀레니얼 핑크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을 10개 해서 중도를 향한다는 의미래. 요즘 젊은 층한테 특히 인기 있는 색상이라고 얘네들이 엄선한 것 같아요. 밀레니얼 핑크. 근데 여러분, 이 자한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느낌 아시죠? 느낌적 느낌 아닐까. 제 생각에는 얘네들이 정말 본인들의 진정한 색깔을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걸로 놀림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나이 지극히 든 남자랑 여자들이 분홍색 잠바에다가 분홍색 모자 쓰고서는 분홍색 막 양말에다가 막 바지 치마 입고 막 같이 돌아다니면은, 야, 이거 진짜 애들 볼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의 TV 꺼 이런 수준 아니야? 우와, 눈 베렸어. 이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수상하고 나서 이 자한당이 이제 역풍을 맞으니까는 블랙리스트 얘기가 막 거론되면서 얘네가 갑자기 숟가락을 얹기 시작하는데, 이 숟가락을 얹는 방식이요, 진짜 딱 기생충 영화에서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기생충의 정치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얘네 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봉준호 감독이 대구 출생이라고. 그러면서 대구가 지역구인 강효상 아시죠? 그 저팔계. 나와서 영화 박물관 짓겠다고. 그 다음에 그쪽에 대구 예비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봉준호 생가를 복원하고 동상 건립하고 기념관 짓겠다. 봉준호 카페 거리를 조성하겠다. 야, 이거는 무슨 박정희 기념사업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야, 진짜 이거는 아베가 김구 동상 세우겠다는 거랑 다르지 뭐가 달라요? 얘네가 하는 게. 봉준호 영화는 좌파를 위한 좌파 영화라서 보고 싶지도 않다고. 심지어 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탔을 때도 논평도 안 했던 상이에요. 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그 영화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네. 특히 너무나 섬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중대한 범죄를 짓고도 얘네 사과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해야 되는 게 얘네가 할 일이지, 영화관 짓고 건물 짓고 동상 건립하고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짜 기생충 같은 정당이에요. 정말 기생충당. 그리고 명지선 집권을 보면서도 정말 다시 한번 느끼지만은, 이 자한당이 절대로 집권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쟤네는 자기하고 정치적으로 다르죠.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사법살인을 하던 인격살인을 하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사람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한당한테 절대로 정권을 넘겨서도 안 되고 쟤네들한테 어떤 정치적 권한도 줘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쟤네는 자기와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다르다 그러면 그냥 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는 애들이라는 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들은. 어저께 추미애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진짜 탄성을 지릅니다. 진짜 와, 진짜 이 정도였나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 언어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모든 말이 너무 맞기 때문에 반박을 못해. 심지어 민분도 막 욕을 하다가 톤다운을 했잖아요. 그래 맞아 너가 말한 거 원칙적으로 맞아.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공개한 거는 좀 정치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거잖아. 하면서 뒤로 뺐거든요. 그러면서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차후에 논의해 보도록 하지? 네, 근데 이제 이거보다 추미애 장관이 어저께 진짜 했던 말에 그 요지의 가장 큰 방점은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검사가 뭐 윤석열이나 위에 있는 이 그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야 기소해, 야 수사해, 제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설령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같은 그 직급에 있는 검사들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끔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는 직제 개편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사들끼리 서로 검증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기소하고서는 수사 열심히 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다 영전하고 출세했잖아. 책임을 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피를 검찰 내에서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개헌을 하지 않고도 개헌을 한 어느 정도의 반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도 와 하면서 탄성을 질렀잖아요. 진짜 추미애 장관 대단한 것 같아. 지금 추미애 장관을 어쩌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윤석열도 진짜 거의 뒤에서 진짜 거의 역습을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검사들이 막 죽는 소리 하는 검사들 여기저기서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그 꼭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 얘기 하는 거죠.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가 서로 분리되면은 그러면 이 수사 누가 책임지냐. 그 다음에 나중에 무죄 나온 다음에 그럼 어떤 검사한테 책임을 물릴 거냐. 그러면 이거 검찰총장이 지휘를 받았고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하는 게 보통 검찰들 일인데 이거를 수사 지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들끼리 서로 기소하고 수사하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그때는 누가 이걸 확인하냐. 차라리 검찰청을 없애버려라. 근데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언제 우리나라 검사 중에 자기 수사가 공소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 공소 유지가 안 되고 무죄가 나오고 인권 침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검사가 책임진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 기소를 하던 수사를 하던 어떤 검사가 책임진 사례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책임 소재를 얘기하면서 이거 게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수사랑 기소가 일치해야지. 그러면 지금 우리 사실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는데 이런 효율성 때문에 생기는 폐단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은 이걸 왜 다른 나라들은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검사가 수사에서 기소를 못할 거면 뭐하러 수사를 하냐고 하는 멘트가 대놓고 나오거든요. JTBC 뉴스에서. 수사를 하면 무조건 기소해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정경심 재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가 그 송인권 판사가 이제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 얘기예요. 대여나 투자는 인사에서 섞어 쓰는 개념인데 투자라고 하면은 조범동이랑 피고인 사이에 지분율이나 손익배분율 같은 걸 이 분명히 서로 오간 자료가 있을 텐데 그거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는 검사가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송 판사가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는 검찰이 그 삐쭈삐쭈삐쭈 하면서 아니 지금 우리는 전형적인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비전형적인 투자 형태를 말하는 거라고. 손익분배 비율을 정한 건 아니지만 특정 사업에 돈이 들어가는 걸 전제로 투자하고 이익을 얻은 형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조범동도 수차례 투자라고 진술을 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송 판사가 조 씨가 수십 번도 넘게 투자하고 얘기를 했다면 검찰은 왜 조범동 씨한테 손익분배 비율에 대해서 묻지 않았죠? 그러니까 검찰이 원금 보장에 더해서 일정 수익을 주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 판사가
민사재판에서는 투자나 대여냐를 다룰 때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 수익이 지급되면 대여로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를 뒤집을 확실한 증거를 좀 내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대답을 못하고 저기 민사 판례를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진짜 그냥 바보 인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인권 판사가 가면서 정말 빈엿을 날린 거예요. 네, 추미애 장관 말대로 검찰 내부에서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가 분리가 돼서 수사한 거에 대해서 최소한 최종적으로 더블 체크를 해주면서 이거는 좀 부족하니까 증거를 뭐 보강한다거나 이거는 기소거리가 안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종 판단이나 서로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마지막 그 필터링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검찰 내에 있었다면 그 재판에 와서 이런 망신을 당할까요? 만약에 언론이 조국 장관 보도할 때처럼 정말 제대로 이 재판에서 보도한다면 이미 그 수사검사들은 가루가 되고도 남았어야 돼요. 이미 지금 다 감찰 들어가야 되고 윤석열은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무슨 정의의 수호자처럼 띄워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번에 그 강서갑 당원 502명이 그 금태섭 재벌 당장 제명하라고 지금 성명 냈잖아요. 그냥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당연히 승리해야 되죠. 당연히 한일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금태섭 같은 사람이 그 민주당에 의원 배지를 달아봤자 저는 이 사람은 끝내 배신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지. 우리가 이런 사람 뽑아줘야 되냐는 거지. 민주당이 의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민주당도 진짜 이번에 국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한테 올인할 거란 말이에요. 올인할 수 있는 이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나 동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욕을 먹어도 당을 위해서 이명박 때문에 실형까지 산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 박상도 같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가만히 있어. 기소도 안 당해요. 근데 정봉주 의원은 1년 실형을 달았어요. 그리고 10년 피선거권 박탈됐어요. 그러고도 미투 터져가지고 지금 또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다시 또 뒤로 물러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이 진짜 10년이 넘는 세월을 낭인으로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 낭인으로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최소한 이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뛰었던 이 희생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리고 정봉주 의원이 뭐 뒤통수를 맞았다. 민주당에서 부글부글 한다고 하면서 이게 언론 플레이하는 그 민주당 관계자들이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신 있으면 자기 이름을 밝혀야지. 적어도 국민이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사람을 공천하라는 거예요. 정봉주가 안 되면은 금태섭도 똑같이 경선해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든가 당원들에. 적어도 그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서 정봉주를 이런 식으로 쳐낸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그 민주당원들의 충성도를 바란다고 한다면은 절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퇴임 후에, 문재인 정부 후의 말기에 자기 몸을 바쳐서 희생하면서 싸우지 않을 사람들, 대선에서 움직이지 않을 사람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박근혜랑 싸울 때 민주당 의원들 안 움직인 거 아시죠? 안 도와줬어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민사회 세력들하고 같이 그냥 끝까지 해서 거의 1,500만 표 이상 그 전까지 받았잖아요. 그래도 안 됐단 말이죠. 민주당이 도와줬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민주당에 그런 인간들 수십 명 있거든요? 친문은 죽어도 안 되고 친노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면서 손 놓고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저 호남당에 있는 저기 애들하고 합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도로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수십 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 우리가 찍어줘야 되냐 말이죠. 그런 사람들보다, 금태섭보다 저는 정봉주 의원이 100배, 100만 배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